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연방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무려 8천억 달러나 대폭 삭감하기 시작해 1,000만 명의 혜택을 박탈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를 포함한 30개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09년 중단된 메디컬 덴탈 커버리지에 대한 완전 복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오는 5월 말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저축하기 가장 힘든 도시 2위에 LA가 꼽혔습니다. 비싼 렌트비와 주택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소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자유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4개월 동안 25개국 대장정을 떠난 재미동포 해나킴 씨가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을 찾았습니다. 저희 RKTV가 해나킴 씨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네, 영국 맨체스터의 한 경기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최소 19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AP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시간 22일 오후 10시 30분쯤 맨체스터의 한 경기장에서 미국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공연이 끝나갈 무렵 경기장 입구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이 발생해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5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일단 테러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도 경기장 안에 20-30여 명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는 한 목격자의 진술을 보도해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경찰 당국은 다수의 사상자가 있다고만 밝혔으며 폭발물의 종류나 사건 경위 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경찰의 폭발물 제거반이 출동해 이번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맨체스터 콘서트 폭발 사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TV조선 USA 뉴스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번째 연방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무려 8천억 달러나 대폭 삭감하기 시작해 1,000만 명의 혜택을 박탈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이들과 빈곤 노인들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을 대거 박탈시키는 첫 번째 연방 예산안을 확정해 정치적 도박에 나선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첫 순방 외교 중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연방 예산의 세부안을 확정해 연방의회 최종 결정에 맡기게 됩니다. 트럼프의 첫 연방 예산안에서는 그러나 저소득층의 의료보험이나 식료품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예산을 무차별적으로 삭감하고 나서 충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체 미국인들의 22%인 7천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 예산을 10년간 8천억 달러 이상 대폭 삭감하기 시작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는 없던 것으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며 공화당 진영이 들고 나온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자신의 첫 연방 예산안부터 반영하고 나선 겁니다. 메디케이드 예산을 10년간 8천억 달러 이상 대폭 삭감할 경우 현재 수혜자들 가운데 무려 1,000만 명이나 박탈당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로 대체할 경우 10년간 2,4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추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그중에 1,000만 명은 메디케이드 박탈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현재 어린이 3,500만 명과 상당수 빈곤 노인들을 포함해 7,160만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62%를 부담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주정부들이 내고 있는데 2016 회계년도 한 해 동안 5,742억 달러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 해 800 내지 900억 달러씩 10년간 8천억 달러 이상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오바마 케어 폐지와 맞물려 내년 선거에서 낙선 위기에 몰릴 것을 우려하는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다수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메디케이드 예산 대폭 삭감과 오바마 케어 폐지가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받을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민족학교를 포함한 30개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지난 2009년 중단된 메디칼 덴탈 커버리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들은 다음 달 15일 캘리포니아주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지사와 주의회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지난 2009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인들을 위한 덴탈 혜택이 중단된 가운데 지난 2014년부터는 부분적으로 덴탈 혜택이 복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절실성이 요구되면서 민족학교를 비롯한 30개 단체들이 협력해 주 정부와 주 의회에 메디칼에 등록된 성인들에게 완전한 덴탈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예산 책정을 촉구했습니다. 꼭 이걸 필요하다고 우리 거버너 브라운한테도 그 예산할 때 이걸 좀 생각해줘서 우리한테 혜택을 다시 달라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여기 이 K타운 같은 데는 케빈 데 레온 같은 분이 우리 챔피언 될 수 있어요. 이게 마음도 열려 있고 이 이민자들 여기 고통스러운 거 알고 계시니까. 지난해 11월 통과된 발의안 56 담배세 인상안으로 인해 세금 인상으로 마련된 세입의 대부분을 헬스케어를 위한 메디컬 프로그램에 할당하게 됐습니다. 현재 주 관계 당국은 2017-2018년 회계연도 기간에 14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고, 이 중 13억 달러가 메디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성인 덴탈 서비스를 완전히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6,950만 달러로 이 금액의 충원을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6월 15일 주 정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주 정부와 주 의회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치과를 못 갑니다. 그냥 노인네 어떤 사람은 다 뽑으라고 그냥 멀쩡한 것도 그냥 5-6개를 막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파요,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도록 좀 우리 노인네들이 이 치과를 마음껏 이렇게 나와 더불어 함께 우리 노인네들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정말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이 재정 책정을 우리 노인들한테 이빨 치료만큼은 힘들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책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호소하고 싶습니다. 민족학교 등 30개 단체들은 덴탈 혜택의 완전 복원을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5월 말까지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완전한 덴탈 혜택에 대한 당위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미국의 합법 비자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은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들은 지난해 62만 8,8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한국인들은 2016년 한 해 7,022명으로 2년 연속 7,000명씩 기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합법 비자를 받고 들어왔다가 체류 시한 내 출국하지 않고 눌러앉은 외국인들은 전체 53만 명에서 63만 명으로 10만 명 늘어난 데 비해 한국인들은 2년 연속 7,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오버스테이, 즉 체류 시한 위반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 해 동안 7,022명이 미국에 눌러앉아 불법 체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첫 번째 보고서였던 지난 2015년 한 해 한인 오버스테이 불체자 7,120명에서 100명 줄어든 겁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한인들은 11,706명이 체류 시한을 넘겼으나 그중 4,684명은 주 미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는 7,022명이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한인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자 7,022명 중에서 무비자 방문객들은 4,507명으로 0.36% 불체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세비스로 추적하고 있는 유학 연수생들 중에서 미국에 눌러앉은 한인들은 2,068명으로 2.05%의 불체 비율로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H-1B를 비롯한 취업비자 소지자들 가운데는 한인 오버스테이자들이 447명으로 1.21% 불체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의 오버스테이 불법 체류 비율은 비자 면제국 전체의 0.60%에 비해 0.36%로 절반 수준이고 유학 연수생들은 2.5%로 전체 2.81%보다 낮았으며 취업자들도 전체 2.07%의 절반인 1.21%를 기록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갱단원, 중범죄 등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도 연방 이민 단속국의 단속 대상에 대거 포함되고 있습니다. LA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 소식 문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LA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 모녀가 추방 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면서 전과가 없는 불체자 역시 연방이민 단속국을 피해갈 수 없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 단속국은 그동안 갱단원으로 활동했거나 살인, 성폭행, DUI 등 중범죄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검거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비전과자들도 무작위로 걸려들고 있습니다. 일례로 테레사 바이달 제이미는 지난달 말 보이라이츠 자택에서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바이달 제이미와 남편은 마약 단속 중이던 연방 국경수비대에게 붙잡혔습니다. 바이달 제이미는 관련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체자 신분인 것이 드러나 억류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이민자 권리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22살 딸 클라우디아 루에다도 비자 오버스테이를 이유로 연행됐습니다. 이들 모녀의 변호사 모니카 랭가리카는 최근 형사범죄 전력 없이 추방재판에 넘겨지는 의뢰인들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들을 속아내는 데에도 많은 인력과 세금이 소요된다면서 불필요한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불체자 한 명을 체포해 본국으로 추방하기까지 평균 15,0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이민단속국은 전국적으로 불체자 체포 건수가 38% 정도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첫 100일 동안 전과 없이 체포된 불체자는 1,800명 이상으로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해 같은 기간 4,200여 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RKTV 뉴스 문지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스라엘을 이틀 일정으로 공식 방문해 이스라엘의 적국인 이란을 맹비난하는 동시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이날 저녁 예루살렘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공간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공동으로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많은 아랍 지도자들을 만났다면서 이 지도자들은 이란의 커지는 위협에 대해 우리가 공유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의 이러한 태도에 오랜 세월 내 생애 처음으로 트럼프 정부 아래 변화의 잠재력을 봤다며 트럼프 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칭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를 위해 새로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중동 평화는 가장 힘든 합의 중에 하나라고 들었지만 나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는 느낌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에는 예루살렘의 올드시티의 성묘교회를 방문한 뒤 유대인의 성지 통곡의 벽을 찾았습니다. 이번 종교 성지 방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와 그의 남편인 제러드 쿠슈너도 동참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통곡의 벽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LA에 살면서 일을 해 돈을 벌면서도 돈을 모으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낀 적 있으십니까? 전국에서 저축하기 가장 힘든 도시 2위에 이곳 LA가 꼽혔습니다. 비싼 렌트비와 주택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간소득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입니다. 저축하기 최악의 도시로 LA가 꼽혔습니다. 리서치 업체 고뱅킹레이츠닷컴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60개 대도시 가운데 LA는 돈을 모으기 가장 힘든 도시 1위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2위에 자리했습니다. 3위는 북가주 오클랜드, 4위 뉴욕시티, 그리고 5위
남가주 애나하임 순이었습니다. 조사는 중간 가정소득을 비롯해 실업률과 주택가격, 렌트비, 개솔린 가격, 식료품비, 그리고 판매세 등을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르면 LA는 평균 렌트비가 $3,950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비쌉니다. 또 평균 주택가격은 $72만 5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비싼 가격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중간 연소득은 $5만 205로 돈을 모으기 힘든 다른 대도시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LA보다 저축하기 힘든 도시로 꼽힌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렌트비가 $4,500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고 평균 개솔린 가격도 갤런당 $3.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간 주택가격 역시 $119만 5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나하임은 중간 주택가격 $57만 렌트비 $2,650로 LA보다는 낮은 데 더해 중간 소득은 $6만 752로 LA에 비해 높아 5위에 랭크됐습니다. 한편 저축하기 좋은 도시로는 버지니아주의 버지니아 비치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와 오클라호마주의 오클라호마시티,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그리고 텍사스주 알링턴 순이었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일주일 뒤면 메모리얼 데이고 다음 달 6월 25일은 한국전쟁 67주기가 됩니다. 한국전쟁 당시 이영만리에서 자유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 용사들을 만나기 위해 25개국을 찾은 재미동포가 있는데요. 서울의 남원희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 67주기가 되는 해에 한인 2세인 해나 김 씨가 캐나다 토론토를 시작으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찾아 감사를 표하는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서울에 와 있습니다. 해나 김 씨는 435명에 달하는 미 연방 하원 의원 사무실과 미국 내 한국전쟁 관련 단체들을 방문하여 한국전쟁 휴전일을 미국의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 법안을 알리고 발의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계신 곳에 그런 참전용사님들께 감사 표하다는 거 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 전쟁을 잊고 살지만 참전용사님들은 한국에 가셨던 기억과 한국 사람들을 잊지 않고 사시거든요. 한시도. 저희들도 조금이나마 다시 그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대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해나 김 씨가 지난 4개월 동안 25개국을 돌며 만난 참전용사들은 아흔을 바라보는 백발의 노신사들이었습니다. 모국을 위해 싸운 전쟁 영웅들을 만난 김 씨는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희상하며 자유를 위해 젊음을 바친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but because I'm Korean, I would like to do it the traditional way of bowing.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은 미국 내에서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어 있어 점점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용감한 봉사와 희생은 절대 망각되어서는 안 되며 명예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해나 김 씨는 한국전쟁 당시 연합국 16개국과 지원국 5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25개국 여정을 최고로 출간할 예정이며 현지 한인사회와 협력해 한반도 평화운동 여론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를 소화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고 헌신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한 해나 김 씨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참전용사님들 잊지 않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다는 거 잊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희전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평화의 날로 저희가 곧 만들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전쟁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현재의 휴전협정이 하루빨리 평화협정이 되기를 바라는 미 한인 2세 해나 김 씨의 간절한 바람처럼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용맹스러운 공헌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LA 다저스가 한국의 밤 행사를 펼칩니다. 다저스는 오는 24일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 경기에 한국의 밤 행사를 열기로 하고 특별 패키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80짜리 한국의 밤 패키지를 구매하는 팬에게는 기념 다저스 티셔츠가 선물로 증정됩니다. 다저 블루의 셔츠에 앞면에는 다저스 로고와 태극기가, 뒷면에는 99번과 함께 류현진의 이름이 한글로 새겨져 있습니다. 당일 경기에 앞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한국의 전통 북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MTV의 뮤지컬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한인 배우 아덴 조가 미국 국가를 부릅니다. 또 미국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루나 리도 특별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샌디에고 인근의 한 캠핑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확산되면서 캠핑객들과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산림청은 이 지역의 습도가 올라감에 따라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오늘 아침 현재 산불이 70% 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샌디에고 동쪽 피오피코 RV 리조트 캠핑장 부근에서 발생해 2스퀘어 마일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대피했던 주민들은 오늘 아침 귀가하기 시작했고 이번 산불이 인재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X 공항을 이륙해 하와이 호놀룰루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소속 여객기에서 지난 금요일 터키 국적의 20대 남성 승객이 난동을 부려 미국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AP는 터키 국적의 아닐 아스카날이 비행 도중 조종실이 있는 1등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승무원과 승객들에 의해 제압됐고 호놀룰루 공항 도착 직후 현지 연방수사관에게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스카닐은 손에는 랩톱 컴퓨터를 쥐고 있었고 머리에는 수건이나 담요로 보이는 천을 머리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스카닐은 1등실 진입 시도 전에도 기내에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기이한 행동을 보여 승무원은 물론 다른 승객들의 요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자 1등석 건너편의 일반석 승객들이 아스카닐을 뒤에서 붙잡아 제압했고 여객기가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좌석에 앉힌 상태로 강력 테이프로 묶였습니다. 아스카날이 제압된 후 기장은 도움을 요청했고 미 국토 안보 절차에 따라 미군 최강 스텔스기인 F-22 랩터 전투기 2대가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긴급 발진해 여객기를 호놀룰루 공항까지 호위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81명과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미국 포드 자동차가 글로벌 인력 감축에 이어 마크 필즈 최고 경영자를 비롯한 경영진을 교체합니다. 포드 자동차는 오늘 CEO를 현재의 마크 필즈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포드의 자회사 스마트 모빌리티의 제임스 해케트 대표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임원급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필즈는 CEO로 있던 지난 3년간 포드 자동차의 핵심 자동차 사업을 확장하는 데 실패하고 미래를 위한 하이테크 자동차 개발에서도 뒤처져 투자자들과 이사회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 중 포드 자동차의 주가는 40% 폭락했습니다. 필즈 CEO의 교체는 포드 자동차의 연례 주중 총회에서 실적 악화에 대한 주주들의 비난이 본물을 이룬 지 2주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전 포드 자동차 이사로 또 오랜 기간 사무기계 공룡업체 스틸게이트의 CEO로 일했던 해케트 신임 CEO는 지난해부터 이 회사에 합류해 자회사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이끌어왔습니다. 제70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구후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칸의 메인 상영관인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공식 상영 행사에서 세계 영화인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 작품은 지난 2월 한국에서 약 3주간 촬영됐으며 홍 감독의 전작 오수정, 북촌 방영에 이어 흑백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주인공 봉환의 아내 역으로 권혜요의 실제 부인인 연극배우 조윤희가 출연했습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유력 영화 비평지 포지티브의 편집위원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평론가인 위베르 니오그레는 시사회 이후 팬타스틱한 작품이라며 올해 칸 영화제에서 공개된 경쟁작 가운데 최고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영화가 호평을 받음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극장전, 다른 나라에서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로 칸 경쟁 부분에 진출한 홍 감독이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을지 주목됩니다.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마는 24일 수요일은 LA 다저스가 코리안 나잇을 여는 날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LA 다저스 구장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